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강보합선에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6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아직 미국 경제가 건재하다는 발표가 이끌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200원을 밑돌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카드사 최고 경영자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의 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밤마다 머니W를 찾아오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시죠? 바로 권경훈 전문가, 강민 전문가 자리해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주식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인데요. 자, 한일 갈등이 조금 7월부터 불거졌었죠. 이에 따라서 카지노주들이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의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 우려의 전망 좀 피해가면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펴보시면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방문하는 일본 VIP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면서 관망세를 유지해 왔었으나 우려와 달리 일본 VIP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입 제도를 다시 검토해달라라고 언급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정량평가의 비중 확대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면서 교육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좀 나왔습니다. 1년 전이었나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흥행으로 한 단계 뜨거워졌었던 교육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이러한 입시 제도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모을 것이다 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앞불사 조금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R이 가고요. D가 왔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뜻하는 이 리세션의 시대가 아니라 D가 오는 겁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오면 재차 원달러 환율 상승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게다가 홍콩에 있어서의 송환법 철회라든지 또 브렉시트 시한 연장 등에 따라서 외국인이 오는 게 아니라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맥 경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동맥 경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조금 유동성 있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거래량이 뚝 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또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 분쟁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면 조금 온기가 돌면서 거래량 역시 좀 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 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 긍정적인 이슈로는
카지노주가 한일 갈등을 피해서 상승세다. 그리고 대입제도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교육주가 상승하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소식으로는 외국인 이탈 우려에 뒤에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 거래 대금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과연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훈 전문가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돈맥 경화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이제 감소했다는 뉴스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네. 이 돈맥 경화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대변하는 가장 이제 적나라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의 감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2017년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승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굉장히 반등을 했고 2018년도 초에는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 당시에 뭐 3,000포인트가 간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국내 증시 호황기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더 이제 증시가 호황기를 이제 접어들 걸로 보였는데 그게 최고점이 됐고 내리 현재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에 90% 이상 물려 있다 보니까 자금의 회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투자금을 늘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손절을 싫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인 만큼 당연히 이제 거래 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주체인 외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뭐 제조업이 이제 기반이 되어 수출로 먹고 사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미중 무역 분쟁과 뭐 한일 무역 전쟁, 환율, 금리 등등 이제 여러 악재들로 인해 사실 이제 경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대목이 현재 외국인들의 연초 이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3.6조 원, SK하이닉스가 1.7조 원, 삼성 SDI가 0.86조 원으로 6.16조 원 가까이 되고요. 4위부터는 3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코스피 순매수는 4.3조 원으로 위에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외인 자금이 들어온 종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외인의 형태가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은 감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해소와 이런 해소로 인한 글로벌 증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나야 좀 개인들의 자금도 풀리고 좀 다시 거래 대금이 풀리면서 좀 국내 증시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 대금이 감소한 이후로 손실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제한되고 또 국내 경제 전망치가 하락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또 타결이 되면은 고르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집중하고 계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저도 뒤의 공포의 외인 이탈 우려라는 주제로 다뤘는데요. 일단 뒤의 공포, 즉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통화량이 축소하게 됨으로써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 등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감을 얘기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과는 달리 원화로서 투자의 성과가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될 경우, 즉 원화가 같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될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 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두 가지 또 관점을 다시 제시하고 싶은데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원화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주가라는 것은 선행지표다, 경기에 대해서 선행지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디플레이션 우려 등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상태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이 바닥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맞지만 바닥이라고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가 지수 차트 놓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그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던 2018년 초
고점 형성한 이후로 지금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반등은 하락 추세 중에 실현하고 있지만 아직 추세를 전환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자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뉴스나 언론, 이벤트 등에서 이제 공포와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게 되는데요.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희망과 공포를 바로바로 받아들이면서 반응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이 희망과 공포를 과잉 반응했는가, 과소 반응했는가, 또는 선반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보다 합리적인 투자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D의 공포,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하락의 우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넓게 보시고 반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 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SN텍입니다. 자, SN텍이요, 힐링 레저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마사회 장애 발매소와 또 레저 파크,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요즘 워라밸 등 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확산이 돼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여행, 레저, 관광 등에 있어서 좀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SN텍 관계자가 밝혔다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뛴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17.37% 뛰어오르면서요. 4,3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엔디포스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엔디포스가 이틀째 강세입니다. 2, 4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 470%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5G 관련한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종가 확인하시죠. 8% 가깝게 오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6,2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세종텔레콤 역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종텔레콤의 협력사가 있습니다. 바로 베스핀 글로벌인데요.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MSP 파트너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으로서의 이 베스핀 글로벌과 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과거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전장 후반에 들어서 쭉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6%대 넘는 상승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홀딩스 보시겠는데요. 일진홀딩스의 자회사 실적 개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또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하게 되면서요. 이 증권가에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고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6% 가깝게 올랐습니다. 3,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요, 상상인 인더스트리입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 사실 상장 폐지 사유가 조금 해소가 되게 되면서요, 오늘 주식 거래 재개를 한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첫날인데 재개 첫날 만에 다시금 또 쭉 미끄러진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상상인 같은 경우는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가입을 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죠. 오늘 이 같은 소식 나오게 되면서 거의 30% 가깝게나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3,2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을 참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사의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SN텍 17% 이상 크게 또 뛰었고요. 엔디포스와 세종텔레콤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진홀딩스도 실적 개선으로 상승을 했고 상상인 인더스트리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5가지 종목 중에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을 많이 가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은 전문가님, 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엔디포스라는 종목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현재 시장은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개선이 되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눌렸다가 다시 한번 실적세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는 이제 실적 개선주들이 많은데요.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맥락의 종목은 아니고요. 깜짝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470% 가까이 상승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굉장한 이제 실적 개선을 보였는데, 이러한 실적세를 바탕으로 해서 금일 그 일본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필름 소재 국산화를 위해 무선 안테나 부품업체인
레아스를 인수를 하면서 5G 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 어제 오늘 이제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동시에 터지면서 오늘의 상승폭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액면 분할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형성하고 있던 요 5,000원에서 6,000원 박스권 부분을 이제 어제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이제 뚫어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를 고가로 끝내면서 윗꼬리가 없는 아주 깔끔한 장대 양봉 캔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액면 분할 이후에 최고점인 요 6,250원 부근에서 마감을 해서 만약에 이 해당 가격권 돌파가 나오면 위에 있는 매물대가 열려 있어 여기에다가 지금 실적과 신사업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그 상승 여력이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또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해당 보유 종목을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이제 보면서 굉장히 이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을 만큼 한번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경은 전문가님은 앤디포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실적도 상승하고 신사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자, 5가지 특징주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예, 저는 일진홀딩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진홀딩스는 일진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일진전기, 일진다이아 등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은 자회사인 일진전기, 일진다이아의 주가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난 8월 초에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일진다이아의 그 수주가 수익성 높은 수주를 따냈다고 하면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고 일진다이아는 국내 유일의 수소차 연료 탱크 제조사인 일진복합소재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자회사들의 긍정적인 사업 전망과 흐름에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15%까지 상승했다가 5%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을 놓고 보시면은 금일 같은 경우는 주봉상 60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차주나 그 이후 이 60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의 목표가는 4,500원 선, 즉 120주 이동평균선까지 높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 돌파에 실패하여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20주 이동평균선인 3,300원 수준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은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진그룹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긍정적인 사업 전망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데이 핫 종목을 또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오늘도 이 금요일 밤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 전에요. 저희 머니W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이 승자는요. 다음 날 오전 9시에 열리는 무료 방송에서 보통 이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시죠.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또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8251번 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은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떠한 흐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강민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던 현대모비스가요. 9월 2일 고가 기준 3% 가깝게 뛰어 올랐고요. 자, 권경윤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우수 AMS는 6.32%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우수 AMS를 가지고 와주셨던 권경훈 전문가시네요. 네, 이렇게 승자를 또 확인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오늘의 스탁세일즈 종목은 어떤 것일지 더 기대되시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오늘 펼쳐질 종목들 힌트를 얻어보려 떠나보시죠. 네,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원칙 있는 투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강민 전문가께서 나와주셨는데요. 강민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이제는 맞추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일즈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이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자신 있게 좀 포부를 밝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쓰레기 관련 이슈인데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때 있어서 이 기업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종목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풀네임과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급등하는 종목만을 저격한다. 빵야 빵야 권경훈 전문가십니다. 오늘 권경훈 전문가가 급등하는 종목만 딱 저격해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네 글자이신데요. 역시 이 네 글자 제가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컴퓨팅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 고객 지원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이 기업을 가지고 와주셨다고 해서요. 역시 어떤 종목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민 전문가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첫 번째로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 스탁세일즈 종목이요. 현대모비스인데 2.64%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 잘 나가는 게 있어요. 바로 한국항공우주. 무려 8월 26일 편입 후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은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천드린 이후로 생각보다는 그냥 일정 수준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뭐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주봉으로 전환해서 볼 경우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과 추세 전략
그대로 적용하시면 아직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최근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주봉상으로 보실 때 지금 현재 깜짝. 네, 10% 축하. 네. 120주 이동평균선에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성공을 못하고 되려 밀렸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중을 일부 덜어놓으셨다가 돌파가 확인되면 재차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투자 운용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지난주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한국항공우주는 1차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스탁스에즈 첫 번째 종목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코엔텍인데요. 요새 친환경적인 회사들이 참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코엔텍도요. 영남권 지역에서 환경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최근 선진국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요. 맞아요. 최근에 중국이 그 폐기물 수입,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선진국들이 이제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걸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기 시작했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잇따라 선진국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함으로써 선진국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엔텍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등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요. 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쓰레기 그리고 산업 폐기물 등을 소각, 매립하고 그 소각 시 발생되는 스팀을 다시 재판매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레기는 발생될 수 있는 좀 필연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기업을 경영하거나 공장이 운영됨으로써도 산업 폐기물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나아지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쓰레기가 항상 발생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산업과 업체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로 코엔텍은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산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엔텍 영남권에 있는 사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데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를 많이 하니까 수익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최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까닭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생산되는 폐기물 양은 어느 정도 고정돼서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소각 처리 업체 수가 감소되고 있고 신규 매립지 승인이 지연되고 매립 잔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 공급이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은 고정돼 있는 상태인데 처리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자꾸 줄어들므로써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의 목소리와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구조적인 단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피어 그룹 대비해서 폐기물 소각, 매립의 사업 모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상승이 이익률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엔텍 폐기물 처리 단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면서 당연히 실적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오면 뭐가 생각나세요? 독서? 저는요, 배당주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주식 프로그램을 하니까 가을은 배당주의 계절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코엔텍도 배당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코엔텍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그 맥쿼리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등극하면서 배당률이 확 개선된 그러한 회사인데요. 그 이전에는 약간 형식적인 배당을 줬다면은 맥쿼리가 대주주로 등장하게 되면서 배당 성향이 80%에 육박하게 되고 배당 수익률도 4%에서 5%대에 육박하게 되는 등 상당히 배당주로 전환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을 준다라는 의미는 주식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즉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 그리고 배당을 통한 금전적인 수익 이 두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네. 회사가 배당을 지급했다 안 했다 지급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배당을 준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으로 배당금을 높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만한 수익을 달성할 자신이 있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나는 우리 주주들에게 이만큼 성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 4% 이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다. 자신의 의지를 또 표현한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코엔텍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강민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와주셨던 이 폐기물 관련주 바로 코엔텍이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었는지 저와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코엔텍 같은 경우는 이 영남권, 부산, 울산 등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었죠. 자, 최근에 이 폐기물 처리 단가가 구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이익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이 맥쿼리가 주주로 등극했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도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 요즘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배당주로서 쏠쏠하게 챙겨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강민 전문가께 날카롭게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강민 전문가님, 네. 아까 전에 빠바바밤 했더니 그렇게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인이 내신 수익률인데 앞으로도 깜짝 놀랄 일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네. 자, 제가 또 이 코엔텍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또 여러분 같이 한번 질문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요, 이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기술 위주의 그런 종목들이 더 잘 갈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일 텐데요. 자, 근데 폐기물 관련주라고 하면 조금 과거에 있었던 인더스트리 2.0, 3.0 시대의 그런 산업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런 미래의 성장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기분도 드는데요. 강민 전문가님, 다시 빵빠레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투자의 대가들이 했던 말을 조금씩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사람이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는 상당히 좀 편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이만큼 발전하고 변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보단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산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질레트라는 면도 회사에 투자했던 거는 10년, 20년 뒤에도 남자들은 수염이 자랄 거고 면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네. 사람이 살아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기업이 경영활동한다면 폐기물과 쓰레기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업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이나 바이오 같이 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단기간에 큰 매력을 주는 요소는 떨어질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마젤란 펀드를 국민 펀드로 만들었던 월가 영웅 피터 린치라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요. 네. 그 피터 린치의 말을 조금 응용하자면 섹시해 보이는 이름, 뭔가 되게 환상적인 이름을 가진 회사나 산업보다는 남들이 좀 꺼려하는 사업, 장례 사업, 뭐 내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 뭐 네. 이런 식의 남들이 꺼리는 사업이 오히려 사람의 기대를 좀 안 받거나 내지는 약간 소외돼서 가치 대비 저평가되거나 투자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코엔텍은 투자 매력도를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폐기물 사업은 오래오래 갈 수 있고 또 남들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아보시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매수가를 정확히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 차트를. 코엔텍 일단은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코엔텍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주가는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폐기물 처리 단가가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 요인을 타면서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 기회가 없고 이미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일정 수준 상승한 이후로 지금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을 때 오히려 투자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20 이동평균선 수준에 근접해 있는 1,7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수준에 근접한 12,500원대를 제안 드리고 손절가는 10 이동평균선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한 9,900원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식을 매입한다 할지라도 작년 대비 배당금만 줘도 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만 3.6%, 3.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투자 매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를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메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자세히 짜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이 종목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과 정리 포인트 묶어서 지금 들어갑니다.
네, 손주 앵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가을에는 독서도 전어도 아닌 바로 이 배당주라고 하네요. 이 배당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솔깃한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강민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바로 코엔텍인데요.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요약을 했습니다.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보시면 영남권 사업의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이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익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이평선 20선인가요? 1,700원 부근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전 고점 부근에서 좀 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9,9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코엔텍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가을에는 배당 수익률 놓치지 마세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코엔텍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우승자 권경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스탁스에즈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지난주 추천주였던 우수 AMS가 또 6%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수 AMS는 바로 차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매수 추천드린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 조금 이제 시장이 눌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 요 해당 오늘의 저가 부근인 3,780원 부근 이탈이 없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4,200원 목표가까지 꾸준하게 가지고 가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수 AMS 목표가까지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스탁스에즈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R 서포트인데요. 어떤 걸 서포트하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바로 원격 지원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많은 회사원들이 이 원격 지원 기술로 요즘 들어서 되게 편리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점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여기 알서프의 기술을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문가님? 네, 아직도 회사에 출근하시나요? 네, 바로 제가 오늘 들고 온 알서포트를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네. 이 알서포트는 제가 2주 전에 추천해드렸던 네. 더존비전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네. 이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2,500원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수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시 알서포트 돌아와서 알서포트는 이제 국내 점유율 1위, 아시아 1위, 글로벌 5위의 원격 지원 및 원격 제어를 이제 영위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왜 저희 학교 어렸을 때 다닐 때 보면 네.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운동장에서 뭐 사랑하는 문정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뭐 네. 이런 이제 정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런 모습을 이제 못 보죠.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교장실에서 그냥 컴퓨터 켜놓고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연설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원격 지원, 원격 제어, 화상 등등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원격 지원에서 전체 매출의 80%, 원격 제어에서 2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회사에 출근하냐? 네. 라는 이제 문구처럼 4차 산업 시대가 돌아감에 따라서 텔레워크 산업이 굉장히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동사의 이제 어떤 고성장세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 이제 회사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크게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 내에서는 회사에 직접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 형식의 기업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런 바람에서 준비해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제대로 회사원들을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알서포트와 함께라면
안 해도 됩니다. 집에서 일해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텔레워크 시장이 점점 확대된다고 해서 저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알서포트가 일본의 원격 근무 시장을 공략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텔레워크가 대세, 알서포트 실적 주가 쑥쑥. 자,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느 정도 성장세인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이 동사의 그 일본 매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일본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한국 대비 2배에서 3배가 높게 형성이 되어서 판매량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텔레워크 및 주 4일 근무를 이제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미 일본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부 기관이라던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근무가 정착이 됐는데요. 이제 물론 뭐 일을 쉰다고 해서 네.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텔레워크, 즉 원격 근무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무성에서는 텔레워크 데이까지 이제 지정을 하는 등 국가적인 원격 근무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기업의 재택근무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 시장 점유율 1위인 알서포트의 매출이 크게 증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동사의 원격 근무 솔루션인 리모트뷰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트뷰는 웹브라우저만으로 사무실 PC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비단 지금 일본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등 굉장히 이 노동 변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 주변의 직장인들도 이 텔레워크 원격으로 이제 일하는 시스템이 적용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텔레워크의 최대 수혜주로 알서포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워낙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현재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특히나 8월 2일 날 그 삼성전자의 화상 상담 원격 솔루션인 리모트콜을 이제 제공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좀 편리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 화상 상담을 이제 글로벌 12개국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고객 원격 상담은 모바일 기기라던가 PC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만 제한이 되지만 이제는 카메라만 있으면 핸드폰만 소지를 하고 계시다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고장이 나면 직접 이제 AS 센터를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화상으로 원격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이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서 그 알서포트의 주가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의 이 리모트콜을 공급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5G 시대에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서 실시간 영상을 이용한 고객 상담과 이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제 동사의 매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화요일 9월 3일 날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잉그램 마이크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향후 이제 공략할 호주 원격 상담 이제 요 사업 분야가 30조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동사의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기업 1위 삼성전자 함께하고 있고 거기에 또 유명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글로벌 기업과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정보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알서포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급등하는 종목만을 빵야 저격해주는 권경훈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저격해주실 종목은요, 바로 알서포트였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와 함께 판넬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원격 지원 제어해주는 국내 점유율 1위의 회사라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서포트를 해주는 회사인데요. 자, 또 투자 포인트 살펴보시면요. 이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이 텔레워크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개선이 돼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52시간 근로시간제 등등에 있어서도 작년부터 굉장히 큰 화제였기 때문에 이 알서포트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국내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이요, 이 삼성전자의 화상 상담의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리모트콜을 사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도 공급 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이니까 중국의 화웨이도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알서포터즈가 아니죠, 알서포트이네요. 자, 그러면 권경훈 전문가께 제가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훈 전문가님. 네. 네, 혹시 권경훈 전문가님은 살면서 내가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제 와이프입니다. 와이프에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빨리. 네, 사랑합니다. 네, 왜 마이크 줄이시죠? 네. 네,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경훈 전문가가 와이프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알서포터즈는 이 기업들의 생산성을 사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서포터 해주고 싶은 알서포트. 근데 제가 또 질문 생긴 게, 이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알서포트의 일본향 매출 비중이 좀 크다고 해요. 그럼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뉴스가 해당 이제 부분이 본격적으로 대두화가 됐던 7월 중순부터의 알서포트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좀 이제 조정을 받은 움직임이었고요.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 기술 산업의 특성상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자국 내 상품으로 대체를 할 가능성이 지금은 낮고요. 현재 이 알서포트 주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일본발 이제 악재가 좀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향 매출 비중이 크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알서포트를 언제 매수하느냐, 언제 수익을 실현하느냐인데요. 매매 전략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요거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는 요 2017년과 2018년도에 고가를 이제 돌파하려는 자리인데요. 6월 달에 이미 한 차례 돌파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제 일본발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8월 30일 굉장히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추세 전환에서의 이 장대 양봉은 추세 전환의 이제 어떤 캔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과 지금 윗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현재는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이제 오늘의 종가 부근인 요 3,2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요 3,000원 부근,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원, 그리고 돌파를 한다면 4,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서포트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짜주셨는데요. 목표가는 또 1차, 2차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알서포트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이 기업들의 원격 지원이라든지 제어에 있어서 점유율 1위였습니다. 텔레워크 성장 시장도 있었고, 또 글로벌 업체들과의 공급 계약도 다수로 이뤄지고 있죠. 자, 매수가는 3,200원 잡아주셨고요. 단기적으로 3,500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3,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알서포트 한번 서포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원격 지원을 제대로 서포트하고 있는 알서포트 권경훈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오늘도 열정적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스에즈 함께 했고요. 자, 이번 주에 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태풍 큰 피해 없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